시작하겠습니다. 손해평가반 구성의 배제 요건이 가나다라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다 자기로 시작을 해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걸 이하 뭐라 부른다고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정의예요. 그죠?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는 할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또는 이 부분을 적기 힘드니까 이제 뭐로 적어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 세 번째가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보험 계약자 간 계약자끼리의 상호 손해평가 라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무슨 조사? 재조사. 그 다음에 검증조사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4가지 요건이에요. 그렇죠? 자,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금차 조사 일정에 대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려고 한다. 아래의 계약사항, 과거 조사사항, 조사자 정보를 참조하여 보기 손해평가반 1번부터 5번 평가 반별 구성 가능 여부를 각 반별로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기재하고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쓰시오. 이걸 다 적으면 15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거 한번 볼게요. 금차 조사 일정 해가지고 구분, 조사 종류, 조사 일자가 있는데 자, 구분해 보니까 가계약이 있죠. 가계약. 지금 조사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가계약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는 거고 조사 종류는 낙과 피해 조사 일자가 몇 월 며칠? 9월 7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계약에 대해서 몇 월 며칠? 9월 7일 날 조사를 해요. 그럼 이 가계약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봅시다. 가계약자가. 밑에 계약 사항에 보니까 가계약자는 계약자 혹은 가입자에서 누구? H네요. 아, 이 사람이 H라는 사람의 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H가 가계약자의 가입자이고요. 이 H를 모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E. 그럼 E는 이 H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가 모집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E 들어가면 그거는 불가해요. 그 다음에 계약일이 나와 있네요. 2월 18일 날 가계약. 그 다음에 나 계약을 한번 볼게요. 나 계약자는 A지요. 맞나요? 이 A를 모집한 사람은 누구예요? B. 그 다음에 계약일이 2월 17일. 그러면 밑에 과거 조사 사항을 살펴보면 가계약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8월 13일 날 누가 조사했어요? D하고 F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자는 지금 D, F 이런 사람들이 조사자예요. 어떤 계약에 대해서? 가계약에 대해서. 맞나요? 지금 조사하는 게 무슨 계약이에요? 가계약이에요? 나계약이에요? 가계약 조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계약을 조사한 사람이 D와 F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번에 이 H라는 사람의 계약을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조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판별하는 기준은 규정에 근거하면 돼요. 중복조사는 된다, 안 된다? 있어요? 중복조사는 여기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없지요? 중복조사는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계약에 대해서 D와 F가 그게 어제 조사했고 또 오늘도 조사하고 하루 만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규정에 근거하면 돼요. 규정에. 네. 그 다음에 나계약. 나계약자가 누구예요? A네요. 이 A라는 사람이 계약자네요. 계약자 두 사람은 중요하지요. 계약자끼리의 30일 이내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자는 중요하죠. 그죠? A가 계약자네.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모집인. 지금 우리가 계약을 조사하는 거는 가계약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B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B가 H를 모집한 건 아니잖아요. H를 모집한 사람은 누구예요? E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계약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집인은. 조사일자가 그 다음에 그 과거 조사상 가 밑에 나 볼게요. 나 계약에 대해서 저가 후 차가 조사를 8월 18일 날 했습니다. 8월 18일 날. 이때 조사자가 누구예요? C, F, H. 이 사람이 조사자인데 C는 H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집인도 아니고 저 밑에 보면 이해관계자도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응? 가능하죠. 그럼 F는요? F가 계약자인가요? 계약자 아니죠. 모집인인가요? 모집인도 아니죠. 이번에 조사하러 가는 사람이죠. 이전에 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지요. 왜? F는 계약자가 아니니까. 맞나요? 그럼 H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지가 하니까. 지가 하니까. 그렇죠? 지금 조사하는 게 H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사자가 H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밑에 조사자 정보를 볼게요. 조사자 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은 없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밑에 손해평가반의 구성. 자, 일반의 A, B 이 두 사람이 H를 조사할 수 있나 없나 판별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물음표가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 A는 손해평가사가 아니고 손해평가인이네요. A가 손해평가인 맞나요? 예, 손해평가인. 그럼 손해평가인이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조사자가 될 수 있죠. 겸업이 가능하므로 뭐도 됩니까? 모집할 수 있지요.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보험에 뭐 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있죠. 가입자. 계약자가 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한 계약자이기 때문에 A가 이전에 이 사람으로부터 H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없나 체크해야 되겠죠. 자, 헷갈립니다. 지금 현재 A가
가계약에 대한 뭐를 조사합니까? H라는 사람을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A가 H를 9월 며칠이죠? 9월 7일. 9월 7일 날 조사를 해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 조사를 하러 가는 데는. 상대방인 H가 또 이 사람도 손해 H가 평가사네, 이 사람은. 손해평가사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조사자가 될 수 있을 거고, 겸업이 가능하므로 모집할 수 있는 설계사도 될 수 있을 거고, 농사를 짓는다면 가입자이자 계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어떤 사람들끼리? 계약자끼리 상호 손해평가. 그죠? H도 계약자지요? 가계약자. 맞나요? A는 무슨 계약자예요? 나 계약자입니다. 맞나요? 두 사람끼리의 계약자인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돼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럼 이 H가 언제 조사를 했냐? 나 계약을. 과거 조사사항에 보면 9분의 나 계약에 저가 오차가 조사를 몇 월 며칠? 8월 18일. 이 H가 A를 8월 18일 날 조사를 한 적이 있네요. 그러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들어가요? 30일 이내에 포함이 되지요. 따라서 A는 H를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가한 이유는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계약자 간의 상호평가로 인해서 불가하다. 그 사유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건데 꼭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날짜. 우리 요거로 큰 달 작은 달 세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합니다. 오른쪽에부터 위에가 큰 달, 들어간 데가 작은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30일, 31일. 근데 2월 달은 28일까지 있죠. 윤달일 때는 29일까지 있죠. 문제에서 경과 일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낙엽 인정 피율을 구할 때. 그 다음에 자녀 일수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일부 다양한 문제를 내다보면 며칠이다라고 조건을 확정 지어 놓지 않고 날짜로만 표기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두 날짜 간의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날짜를 줍니다. 왜? 윤달이 끼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일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거 고민 안 해요. 나올 겁니다. 일자를 줄 겁니다. 만약에 시험의 일자가 며칠입니다. 경과일수가 30일입니다. 20일입니다. 일수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30일인 달, 31인 달은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99.9% 저는 날짜가 나온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8월 18일이니까 8월 달이면 큰 달이죠. 며칠까지 있어요? 31일, 13일 맞나요? 플러스 7일이니까 19일, 30일 이내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 B 볼게요. B. B는 손해평가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사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이 나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 내가 계약자가 아니니까. B는 계약자가 아니지요. B는 뭡니까? A 계약에 대한 모집인일 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B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번에 A, B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 중에 A가 안 되지요. 그래서 불가. 이유는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누구끼리? 계약자끼리 상호 손해평가에 해당되더라. 그 다음 2반 볼게요. 2반. 첫 번째 이제 이 조사자가 C로 바뀌는 거죠. C는 손해평가사이므로 조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 조사자가 H를 조사하는데 배제되는 요소는 상대방인 H가 C를 조사한 적이 있나 없나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별하기 이전에 C가 계약자여야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계약자인가요? 계약자는 여기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H하고 A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집인인가요? 모집인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친족은 다 없다고 했으니까 C 가능하겠네요. H가 있네요. H. 이거는 지가 가입을 하고 지가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배제 요건 가나 다라 항 중에 어느 게 해당됩니까? 가항의 위배가 되죠. 자기 또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가항의 위배되므로 불가. 맞나요? 그 사유는 뭐를 적어야 돼요? 가항의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3반 G는 손해평가인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계약자인가요? 아니에요. 모집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아무 해당사항 없네요. 가능하겠지요? 평가인 1인 이상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4반 C, D, E, C 했고 그 다음에 D 살펴볼게요. D는 손해평가인이므로 조사자는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인가요? 아닌가요? 계약자 아닙니다. 그죠? 모집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해당사항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E 볼게요. E는 손해평가인입니다. 조사자 될 수 있죠? 모집인 될 수 있죠? 계약자 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계약상에 H를 뭐 한 사람이에요? 모집한 사람. 그러면 가나다라 항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뭐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위배되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된다? 이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 5반 볼게요. 5반. D 아까 해봤지요. F는 손해평가사이므로 조사자 될 수 있어요. 계약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모집인인가요? 아닙니다. 해당사항 없지요? 가능.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걸 19번 문제에 남은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사항 관계를 체크하고 전혀 처음 보는 문제였으니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 분배, 그 다음에 스킵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동형 모의고사 특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거는 아니었다. 예. 네. 여기에 보면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예. 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 그죠?
이게 지금 조건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저분이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 하니까 모집인의 조건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 그럼 이 모집인이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모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이 사람이 모집을 했을 때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는가? 요거는 저도 지금 체크를 안 했던 부분인데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뭐 다음 시간이라든지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지금 수업 중에 질문하신 분의 내용이 1반, 2반, 3반, 4반, 5반 5개 항목 중에 부분 점수가 있나 없나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번 시간까지는 수업 중에 질문은 받겠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이 수업의 진행상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고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오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서 공부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수업의 맥락이 끊긴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셔가지고 수업 중에는 질문은 하지 않는 걸로. 그럼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게 부분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부분 점수. 근데 이 부분 점수는 알 수가 없답니다. 다만 부분 점수는 존재한다. 부분 점수는 존재한다. 다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채점을 할 때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채점을 안 합니다. 시험을 출제한 출제자가 여러 명이 모여서 동일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해서 그중에 평균값을 준다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채점 관련해. 그래서 이 부분 점수에 대한 부분은 내용의 서술이 일반적으로 감독관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부분 점수는 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부분 점수는 존재한다. 다만 그 규칙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어떠한 정보도. 그래서 제가 이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힘듭니다. 확실한 거는, 분명한 거는 부분 점수는 있다 없다?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내가 모집한 보험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기 또는 자기 건이 아니고 내가 모집한 거에 그렇죠. 내가 모집한 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내가 그것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 같은데.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내 아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은 자기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 예. 그런 내용. 예,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헷갈려요. 그죠? 정리를 할까요? 여기서 자기라고 해야 돼, 자기. 이 자기가 이였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해됐죠? 어우, 시끄럽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 보시면, 이제 통칙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의, 손해평가 업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서술형 나오면 이거 다 적어야 되겠죠? 그죠? 예. 외워둬야 되고, 요거 다음 지금 연결되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분들은 되게 예리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보험 대상 농작물. 보험 대상 농작물. 가축은 별도의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험 대상 농작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보험 대상 농작물은 현재
작년 2020년도까지 5개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총 몇 개 품목? 67개 품목이 있고요. 추가된 품목이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팥, 살금, 보호, 팥살금, 보호, 팥, 살구. 이 금은 시금치인데 아까 시금치가 있었어요. 어디에? 상금할 때 있었는데 원예 시설 작물에 있었죠. 이 시금치는 노지 시금치예요. 별도의 보호시설이 없는 맨 땅에 가리키는 노지 시금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맹류에 해당되는 밀, 보리, 쌀보리, 보리 있죠. 보리. 그 다음에 호박이 아니고 김천이 유명합니다. 천안도 유명하고 호두. 호두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과수작물에 들어가요. 살구도 과수작물에 들어가고. 2020년 업방에 이 내용이 추가되겠죠. 보험 대상 농작물이 61개 품목은 아까 보장 방식별로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고, 이 보험 대상 농작물 중에서도 과수작물이 있었고, 논작물, 밭작물, 시설작물, 버섯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 대상 농작물에서 보상하는 재해라고 했어요. 보상하는 재해. 요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 보상하는 재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부책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부책. 책임을 뭐 한다고요? 부담한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겠다라는 뜻으로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면책이라고 부릅니다. 책임을 면하는 것. 이 보상하지 않는 재해 혹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미보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미보상.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1과목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과목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재해는 큰 카테고리가 3가지가 있었어요. 뭐하고 자, 조, 화. 자가 뭐예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그 다음에 화재. 이 3가지 재해를 모두 보장하는 방식을 뭐라 불렀다? 종합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연재해 중에 아까 우리 암기했던 거 누가? 태우가 냉동설 안에 뭐 먹고? 조기 먹고 뭐 했다고요? 호강하더니 살이 폭 쪘다. 이게 자연재해죠. 맞나요? 근데 이게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면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을 했다면 이 재해만 발생하면 무조건 보상을 합니다. 그 재해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이런 재해가 발생을 했다면 평가사는 가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조사 업무 중에 하나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이 재해가 맞나 안 맞나 판단이 안 쓸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소견서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
작물을 오랫동안 재배했던 손해평가인의 의견서라든지 아니면은 기상관측 소나 기상관측 장비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이따가 나올 내용이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런데 종합위험이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지요. 우리가 암보험에 가입할 때 모든 암을 다 보장합니다 하면 보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쌀 수밖에 없죠. 보장 방식이 많으니까, 보장의 범위가 많으니까. 근데 농민의 입장에서 혹은 농업경영체 이런 법인 형태는 보험료도 무시무시합니다. 네. 물론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90% 가까이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10%에 해당되는 금액도 무시를 못해요. 소농인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적과를 하기 전에도 종합위험이 아닌 뭐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특정 위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적과전 종합위험을 보통 약관에 따른 주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특별 약관에 따른 특약입니다. 특약.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특정 위험 몇 종? 5종 한정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특정 위험 5종은 특정한 위험 몇 가지? 5가지 종류. 그러면 이 5가지 이외에는 보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해당되는 이거 말고 저가 후에는 7종 한정이 있어요. 특정 위험 7종 한정. 결국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7종부터 하고 5종 할까요? 7종 하면은 태풍, 강풍. 태풍과 강풍은 하나로 볼까요? 따로따로 볼까요? 태풍이 오면 강풍이 따라오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7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적과 후에. 적과 후. 태풍에 대한 특보, 기상특보. 기상특보는 1단계, 주의보. 2단계, 태풍이 왔어요. 조심하세요. 주의보, 그 다음에 경보 맞나요? 적과 후 태풍에 대한 특보가 발령을 했어요. 발령했으나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미만으로 관측되었다. 이거 면책일까요? 부책일까요? 면책일까요? 부책일까요?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면책이라고 판단하셨잖아요. 땡! 부책입니다. 7종 한정에 태풍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태풍 돼요, 안 돼요? 되지요? 태풍과 강풍은 별개예요. 하나로 묶지만, 즉 태풍 또는 강풍이에요.
태풍에 대한 특보가 발령이 되었다는 말은 태풍이 온 겁니다. 다만 그 바람의 세기가 측정을 할 때 14m/s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요. 요거의 정식 명칭이 뭐라 부른다고요? 강풍. 태풍의 정의는 태풍 특보가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거든요. 특보가 내려지면 이건 태풍이 온 거예요. 따라서 적과 후라 할지라도 7종 한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거는 면책이다, 부책이다? 부책. 여러분들한테 뭐를 지금 노리느냐 하면 요거 보고 14m/s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요걸 보고 면책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강풍과 태풍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불어도 하나만 와도 부책에 해당돼요.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느냐 하면요. 여기 없네.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프린트물 10페이지. 이거는 1과목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과목에. 거기 보면은 아래쪽 박스에 보면 적과 종료 이후 보상하는 손해, 재해의 정의 해가지고 설명되어 있죠. 자, 그 중에 1번 태풍 한번 볼게요. 가로 열고 강풍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뭐한 때? 발령한 때 해당 지역입니다. 발령 지역에 뭐와 뭐를 뜻한다? 바람과 비를 말하며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정의? 태풍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최대 순간 풍속 몇 미터 세커? 14m/s. 만약 이걸 시속으로 환산한다면 한 50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14m/s 이상의 바람 해놓고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하 강풍. 그러니까 강풍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죠. 이해되나요?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관측소, 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정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에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을 한다 해서 우리는 태풍과 광풍을 어떻게 봐야 된다? 또는으로 해석을 한다. 됐나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안 드린 분들은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보시면요. 3번의 집중호우 한번 보세요.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호우니까 비겠지요. 발령 지역에 뭐를 말한다? 비 해놓고 또는 했어요.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몇 시간? 12시간. 계속해서 누적된 강수량이 몇 미리? 80mm 이상. 이것도 위에 조건은 하고 밑에는 80 미만이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책이다, 부책이다? 부책이다. 그 문제를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유인물 1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프린트물 16페이지. 16페이지 문제 2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2번 항목. 농작물 재보험 저가전 종합위험 2 과수상품의 다음 손해 중 보상하는 손해는 O로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X로 표기하시오. 면책, 부책 판단하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적과 종료 이전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면책, 부책. 면책, 부책. 자, 그럼 여기서 적과 전 한번 보세요. 적과 전. 아니, 적과 전 앞에 키워드가 적과 후예요, 적과 전이에요.
적과 전이죠. 적과 전. 적과 전에는 그 수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왜? 특정 위험에도 종합 위험이에요. 종합 위험이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종합 위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과 후라고 했다면 면책입니다. 그래서 적과 전이냐, 적과 후냐, 어떤 재해냐 판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번 볼까요? 적과 종료 이전 기온이 0도씨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 저온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면책일까요? 부책일까요? 부책이죠. 적과 종료 이전이고 냉해가 있고 동해가 있는데 동해 생각하고 0도씨 이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해는 생육저온이라고 했죠. 보통 작물에 따라서 15도, 20도에서 생육저온이 형성되는 작물들도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문제는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재해가 다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앞쪽으로 되돌아가서 아까 몇 페이지였죠? 네, 10페이지. 태풍,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박 한번 볼까요? 우박. 우박에 대한 정의. 우박은 이게 적과 전이라면 우박이 왔네요. 끝. 근데 이게 특정 위험으로 변하면서 적과 후가 되거나 적과 전이라고 하더라도 5종 한정에 해당된다면 그 우박에 대한 정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구름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무슨 구름, 무슨 구름? 정란운, 봉우리 정눈. 그 다음에 얼음 알갱이,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현상이다. 3번 집중호우, 아까 설명드렸고요. 4번 화재. 그 다음에 5번에 지진. 자, 지진은 인공지능은 포함 안 돼요. 인공지진은. 자연지진만 해당됩니다. 자연지진만. 그래서 보면은 첫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자연지진을 말하며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몇 점 0? 5.0 이상 지진 통보를 발령한 때 지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 군 이런 또는이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시, 군 또는 그 과수원이 있는 해당 시, 인접시까지 같이 포함되죠. 그 시, 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이것도 지진으로 인정을 하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을 동상에 이게 중요하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동상에 할 때 상자가 서리 상자. 예.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 과실하고 잎을 같이 보장한다는 거죠.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눈으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하고, 잎 피해는, 자, 잎 나왔으니까 앞으로 잎리학이 나오면 무조건 감입니다. 이 감은 그 과실을 비대하는 데 있어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과실 하나당 이파리 개수가 보통 20개에서 35개, 25개에서 35개 정도가 필요하고, 감잎 하나당 과실의 비대에 19g 정도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감잎이 과실을 성장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저장분을 저장하는 것도 있고 해서 보통은 25개 정도가 됐을 때 200g 정도의 과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감은 무조건 잎이 중요합니다. 이파리 나오면 무조건 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의 하나며, 그죠? 이때 몇 월 며칠?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우리 가을이 계절이 몇 월 달까지죠? 보통은 11월 말까지죠. 그죠? 그런데 한 달 앞서서 종료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과실의 성장이 그때쯤 되면 거의 다 성장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자 중요한 거, 나무의 전체 잎 중 몇 프로 이상, 50% 이상 고상한 경우에만 피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 이런 면밀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일소피해, 제가 옆에 별 표시해 놨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21년도 시험에 일소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사항이지만 강하게 왠지 느낌이 와요. 왜 그러냐니까 19년도에서 20년도로 바뀌면서 19년도에서 20년도로 바뀌면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 하니까 과도한 적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적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 모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설마 이러지는 않겠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적과를 많이 해버리면 평년에 대비해서 수확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든 부분을 보험금으로 받기 위해서 과도한 적과가 많았다라고 보험회사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바뀌어진 제도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보장 비율이 이번 시험 때까지는 몇 프로였냐면은 80%를 인정해 줬어요. 보장 비율을. 내가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80%를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내가 보장 비율을 50%로 보장 비율로 하겠다 하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장 비율이 70%로 하면은 3년간 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되고,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수령을 하지 않은 사람만 여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농업신문을 보니까 전국에 계신 과수를 작물하는,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전부 어디 갔냐면은 국회의사당 앞에 갔습니다. 피켓 들고. 농민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꿨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저는 정책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절대 안 하는데 농민분들의 말씀도 맞고요. 보험회사분들도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보험의 목적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보험이 손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험회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지만 못해요. 전국에 계신 모든 농민들한테 어떤 위험이 왔을 때 크든 작든 어느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이 보험을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근데 농민들의 말들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잘 조절을 해서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을 잘 조절을 하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요거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일소 피해라고 그랬죠. 이전에는 이 일소 조건이 폭염이 발령되고 나서 해제 후
72시간, 며칠이에요? 3일 이내 발생한 일소까지도 보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20년도에서는 어느 부분이 지워졌다? 요게 지워지고 발령부터 폭염이 발령하고 해제 시까지의 일소 피해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폭염의 온도가 기상관측소에서 측정을 했을 때 한낮 최고 기온이 우리가 보통 폭염특보 하면은 이것도 이제 주의보하고 경보가 있는데 주의보는 33도씨, 경보는 35도씨. 이거는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약관에. 봄 약관에. 그래서 폭염특보가 발령을 하고 한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을 기록했을 때 일소 피해로 인정을 합니다. 온도 조건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손해면책이라고 있습니다. 소손해면책. 그대로 직역을 하면 책임을 면한다라는 거고, 손해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소손해면책 조항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적과 후 착과수의 몇 프로? 6% 이상 미만 초과. 적과 후 착과수의 6% 이상, 6%를 초과했을 때만, 그것도 보험사고 한 건당, 보험사고가 여러 번 났을 때, 한 건 했을 때, 6% 이상, 6%를 초과했을 때만 착과 피해든 낙과 피해든 피해를 인정하겠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20년도에. 현재 이거는 예측사항이지만 20년도에 실제로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업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히 이 일소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5점짜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소에 대해서 그 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박스 지금 7번 일소 피해 바로 밑에 박스에 보면 20년 실무교육에서 일소의 조건 변경을 언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 20년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일소 피해, 적과 및 낙과 피해. 우리가 이제 피해의 형태에 따라서 과실에 입는 피해의 형태는 크게 예를 들면 태풍과 같은 경우에는 낙과 피해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달려있는 나무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게 있습니다. 우박 같은 경우 착과 피해. 일소는 착과와 낙과 두 가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일소 피해, 착과 및 낙과 피해 인정 감수 과실수에 산정해가지고 실무 교육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현장 교육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고 일자가 6월, 7월, 8월 전차, 후차 3번 발생했죠. 6월 달에 발생한 게 저가 후 착과수가 6,0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계산을 해보니까 일소 피해 감소 과실수가 300개가 나왔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5% 미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에 해당됩니다? 소손해 면책에 해당되므로 면책이다, 부책이다? 면책. 따라서 감소 과실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7월 달에 또 발생해서 보니까 360개가 발생했네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6% 미만이었어요. 따라서 일소 피해 인정 감소 과실수는 그대로 몇 개가 된다? 0개.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6월에 발생한 300개와 7월에 발생한 360개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이거 누적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누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소손의 면책이 300개 있었지요? 7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몇 개가 발생했다고요? 60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가보니까 780개가 돼서 프로테이지 계산을 해보니까 13%가 됐어요. 6% 초과지요. 6% 초과. 그래서 6,000개에 해당되는 13%몇 개? 780개를 뭐 했다? 인정,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6월, 7월, 8월 각각의 보험사고다. 그죠? 보험사고 한 건당 6%를 뭐 한 경우만? 초과한 경우만. 그러니까 6%까지는 소손의 면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시 문제화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소피해 정도는 21년도에 어떠한 형태로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 변동된 내용이고 보험회사가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되시죠? 어이구 시간이 오버됐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